네, 무엇일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소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좀 짧게 짚어볼 텐데요. 자, 일단은 검찰이 지금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지금 결론 내리고 지금 이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체적인 혐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타다 많이 돌아다니죠. 예. 11인승 승합차입니다. 예. 저도 종종 이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운전을 하려면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버스 운전을 하려면 버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애매한 게 있어요. 이 11인승에서 15인승입니다. 왜 애매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렌터카를 빌렸는데 11인승부터는 면허가 대형으로 바뀝니다. 네, 그럼 그 면허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결합해서 렌트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예외 조항인 거죠. 근데 이제 타다라는 건 뭐 저도 사실 타다를 부를 때는 렌터카와 기사를 붙여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법 조항에는 분명히 11인승, 15인승까지 기사를 합세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객운수사법 우회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탈법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객운수사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타다 측이 주장한 것은 예외 규정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걸 뭐 편법이라고 해야 네, 될지 네, 네. 혹은 이걸 뭐 이제 이쪽은 이제 적법이라고 주장하고 네, 네. 있는데 이제 그 예외 규정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객운수법인데 여객운수 관련법에서 렌트카예요. 예. 그러니까 렌트카는 차고지에 있는 거고 네. 제가 그 렌트카를 타다라고 돼 있지만 그 렌트카를 빌리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합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타다라는 렌터카를 짧은 시간 뭐 작게는 한 15분, 20분에서 많게는 한 1시간 내외를 지금 경기도 권역 내만 돌고 있으니까요. 예. 빌리는데 이 차와 함께 딸려오는 알선된 운전자를 함께 빌린 것으로 법적으로는 해석이 되는 건데 승객들은 이것을 이제 렌터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네. 콜택시다. 내가 앱으로 불러서 온 택시니까 택시의 대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을 유사 콜택시.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인데 예. 이것을 불법 콜택시 영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타다 측이 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시장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승객,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이걸 렌트카로 보느냐 택시로 보느냐 그러면은 유사 택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택시를 불렀는데 출퇴근 시간에 택시가 안 잡히면 타다를 불러봅니다. 예. 그럼 타다가 잡히면 택시 대신 타다를 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택시업계의 불만인데 이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면 어떤 형태의 서비스든지 경쟁적으로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예. 택시기사분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이 대규모 집회를 했던 이유는 예. 택시에 대한 법제적으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규제들에 비해서 예. 타다 서비스는 너무나 그 쉽게 규제를 뛰어넘고 예. 피해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감이 전 제가 보기에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유형의 서비스들이 충돌하는 형태가 예. 지금의 양상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 쉽게 좀 정리하면 대여냐 운송이냐 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이 법의 취지는 놀러 가서 면허가 없어서 이 차를 못 몰아서 가족이 다 못 움직이니까 이럴 때만 몰 사람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렇죠. 운전을 예. 알선해 주는 네네네. 건데 사실 타다가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타다 이제 결제하고 저 이제 메일로 받아서 내역을 보면 재밌습니다. 네네. 차량 렌트비, 운전자 알선비 이게 따로따로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쨌건 타다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 국토부의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서 영업한 사람의 신뢰익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형사처벌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단 예. 결국 정치권과 이제 국회에서 공조를 가능하게 해주든지 예.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토부도 그렇고 또 국회도 그렇고 국회는 뭐 지금 타다 금지 법안도 만든다고 합니다만 예.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 해주고 그걸 공을 법원으로 돌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있었던 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고요.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이어서 이슈 큐브 함께하시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